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지난 9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부진해 2개월째 위축 국면입니다. 공급관리협회는 9월 제조업 PMI가 47.8로 2009년 6월 이후 가장 낮다고 밝혔습니다. 티모시 피오르 공급관리 의장은 무역전쟁을 경기 위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제조업 부진의 자본은 국채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리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1% 하락했고 금값은 1.2%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제조업 경기 위축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 악화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1.28%, S&P 500 지수도 1.23%, 나스닥 지수는 1.1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년 만에 가장 약한 제조업 지표가 나온 뒤 연방준비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예측했던 대로 제롬 파월 의장과 연준이 달러 강세를 나타내도록 했는데 제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연준의 금리는 너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에서 10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확진 판정이 발생했습니다. 농업식품부는 오늘 새벽 파주 파평면에서 돼지열병 10번째 확진 판정이 나왔다며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에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 강세를 보였지만 코스피 시장의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기관이 3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해줬는데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금투와 연기금 쪽에서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폭은 제한됐는데요. 특히나 이 신용평가사 S&P가 어제 이 아시아 태평양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8%로 낮춰 잡으면서 어제 시장 우려감 커졌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어제 1%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좀 눌려왔던 바이오주들이 힘을 내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힘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PMI 지수가 제조업 PMI 지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개월째 위축 국면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뉴스베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관련돼서 이 업종별 실적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최근에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이 폴더블 폰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과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9월에 소비자 물가가 2018년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셈인데요. 이런 통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미국 정부가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에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가장 핫했던 이슈부터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9월 제조업 PMI 지수가 47.8로 기록이 됐습니다. 2009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오히려 페드 측에서 비둘기파적인 이 발언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난밤 일단 미국 지수 1% 넘게 급락을 시켰던 가장 주요된 요인.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은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긍정적이지 않게 나왔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백악관에서 그 중국 금융 관련된 제재 부분. 지금 하루하루 지금 변화 양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하루는 제재 관련을 검토했다라고 했다가 또 하루는 제재 관련 가능성 거의 희박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 그러다가 다시금 백악관에서 그 제조업 금융 제재 관련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같이 좀 공유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다시금 하루 만에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 지난밤 1% 넘게 급락 다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최현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ISM 제조업 지표가 47.8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2개월 연속 위축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50 이하로 지금 40.8이라는 얘기는 위축 국면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은 FOMC 금리 전망으로, 금리 결정 전망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올해 FOMC가 두 차례 남았죠. 10월 말하고요, 12월 말 두 차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당연히 FOMC가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하게 될 것이냐, 안 하게 될 것이냐, 계속해서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니. 근데 여기서 기억할 부분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죠. 뭐냐 하면, 지금 경기 부양 국면이 되겠습니다. 경기 부양 국면이라 함은 발표되는 경제 지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경제 지표 자체가 실제로 상당 부분 불안한 양상,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줬기에 주요국들의 정책 당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경기 부양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겠죠. 경제 지표 혼조 양상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어찌 보면 그 발표되는 경제 지표 하루하루 그 시장 투자 심리의 그 미세 변화 너무 좀 크게 흔들린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국면은 유동성이 지속될 것이다. 오히려 유동성의 확대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투자 심리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 시청자 기억하시면서요. 전체적으로 유동성 지속 국면이 된다라면 일단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일시적인 어떤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우상향 방향성을 띌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기서 관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 지금 기업 실적 시즌과 이제 맞물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기업 이익의 속도 그리고 기업 이익의 변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기업 이익이 과연 현재 시장 상황을 따라오고 있는지 안 따라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가늠해 보는 것이 지난밤 미국 시장의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죠. 업종별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실적으로 보면 전망치가 3개월 전 대비해서 조금 좀 소폭 하향 추세, 3개월 전 대비해서 0.8% 정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튜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의 개선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적의 개선 속도, 주가 회복에 어찌 보면 이번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더 조금 좀 대의적인 어떤 그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결국은 지금은 경기 부양 국면이다. 기업 실적이 아직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회복 속도를 만들어내기에는 다소간 역부족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업 실적 시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뭐니 해도 기업 실적이 과연 바닥권을 탈피할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여부, 밸류에이션보다는 바닥 탈피 가능성에 대한 어떤 탐색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기서 바로 주가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3분기 실적 시즌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실적 전망 컨센서스의 변화치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업종별로 이제 그 상향 조정하는 업종이 있고 하향 조정을 하는 업종이 있고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업종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업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자동차 업종 내에서 큰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마음속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식품업종, 음료업종까지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향 조정되는 업종이 있죠. 화학업종과 정유업종, 그리고 한일 간 갈등에 의해서 여행업종과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실적의 하향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이야기는 화학업종과 정유업종 그리고 여행업종과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가와 관련된 실적의 턴어라운드에 배경한 주가 관련 모멘텀을 받기에는 상당 부분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큰 그림 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실적의 바닥 탈피가 되겠습니다. 이 업종군들 상당히 시장 내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 업종이 그 뒤를 이을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 보인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보면 실질적인 주가 상승과 관련된 모멘텀은 바닥권을 탈피하는 업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주가 상승의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군은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어지는 그런 업종군에서 분명히 우리가 좀 안심하고 찾아볼 드려보죠. 내일 하루 휴일을 하고 금요일 실적 발표 예정에 있었는데 다음 주로 지금 연기한다는 8일을 전후해서 실적 발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금 좀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그 불안 요소로도 작용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왜 실적 발표를 연기를 할 것인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겠지만 우려감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아마도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짙은 관망 양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는 부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한 것. 하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실적 바닥 이 부분을 이제 넘어서려는 그런 움직임 지금 매우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예를 들어서 1분기, 2분기, 3분기 전망치 어떤 그 영업이익치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1분기가 6.2조 원대였죠. 그리고 2분기가 6.6조 원. 그리고 3분기가 7조 원을 전후한 그런 전망치가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최소한 6.6조 원, 지난 2분기에 발표했었던 실적이었던 6.6조 원은 넘지 않겠느냐. 7조 원에 설사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6.6조 원을 넘어선다라면 시장은 일단 안도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바닥권을 탈피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크게 저버리지 않으면서 안도 랠리를 이어갈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우리가 환율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 그러니까 원화 절하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이익의 그 추가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좀 분명한 것은요. 지금 현재 과연 밸류에이션 중심의 기업 이익 속도, 이익 개선 속도와 관련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모멘텀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 이 두 가지를 좀 견주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모멘텀이 지금 현재는 그 주가 상승에 매우 중요한 어떤 그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근데 모멘텀의 핵심 동력은 무엇이 될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신제품의 출시라는 점,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흑자 전환하는 기업, 그리고 실적의 바닥권 탈피하는 그런 기업분들. 여기서 주가 상승에 이제 그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신제품 출시와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이미 뭐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의 시황 역시 상당 부분 지난 3.9달러 낸드 플래시 기준입니다. 3.9달러 6월 달에 3.9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금 현재는 4.1달러까지 다소간의 좀 반등 국면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해 봤을 때 일단 반도체 업황의 바닥권 탈피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은 지금 현재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국면과 맞물린 국면이다.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이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지금 가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그리고 실적 개선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조금 너무 기대감이 큰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바닥권을 확실하게 다지면서 이를 극복하는 어떤 그 시장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확신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실적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바로 폴더블 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수혜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조정이 있었지만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관련된 업종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좀 보셔야죠.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그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뜨겁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듀얼 카메라가 이제 트리플 카메라로 지금 뭐 진화를 하고 있고 LTE에서 5G로 진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상당히 큰 진화라기보다는 혁신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게 바로 폴더블 폰이다라는 점. 폴더블 폰,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뭐 상업용으로 출시된 지금 폴더블 폰은 삼성전자가 유일무이합니다. 9월 초에 이제 그 갤럭시 폴드를 출시를 했죠. 1차, 2차, 3차 그리고 미국에서까지 지금 초도 물량 계속되는 뭐 완판 행진 관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화웨이가 도전장을 냈죠. 10월 중에 이번 달 안에 폴더블 폰 메이트 X를 공개할 예정에 있다라는 점. 근데 두 회사 다 모두 출시 연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출시 예정이었다 9월로 연기된 바가 있었고 화웨이도 출시가 아닌 공개가 되겠습니다. 화웨이는 6월 공개 예정이었다가 어떤 그 기술적인 결함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10월 중으로 지금 연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그 연기가 왜 됐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폴더블 폰에 있어서 뭐 제작에 대한 결함 그리고 어떤 그 수율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대 그들의 극복 과제로 지금 남아있다. 제품의 수율 개선이 수익성 개선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수율 개선은 어쨌든 극복해야 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라는 점. 여기에
최근 모토로라에 대한 관심이 좀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 구글에서 이제 그 중국 기업으로 이제 그 매각이 된 이후 모토로라는 이제 그 중국 기업이 됐는데요. 과거에 이제 레이저의 어떤 그 영화를 되찾고자 레이저 폴더블 폰을 개발 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모습은 좀 다릅니다. 좌우로 열리는 그런 폰이 아니라 위아래로 열리는 그런 확장폰을 만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격, 다른 그 갤럭시 폴드나 메이트 X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그 레이저는 상당 부분 저가형으로 보급이 될 그럴 가능성. 그러면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의 상당 부분 진화보다는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결국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의하면 향후 5년 동안 폴더블폰 시장은 10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눈여겨보면서 폴더블과 관련된 디스플레이의 변화로 나타날 우리 생활 환경의 변화 부분, 결국 뭐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반도체 업종에도 영향을 주고 5G 네트워크에도 영향을 주고 디스플레이 소재 쪽, 부품 쪽에 다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라면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디스플레이가 접이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어떤 그 활용도에 있어서의 변화 부분, 그에 미치는 영향을 받는 산업군들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게임 업종에서의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된다. 그리고 컨텐츠 산업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반도체나 5G나 뭐 이런 부분들을 쫓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전략의 핵심일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쪽, 내가 그 게임 업종이랄지, 콘텐츠 업종이랄지, 이런 부분들, 활용도에 있어서 쫓아가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폭을 넓히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변화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혁신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그 시장, 그리고 우리 실물 경제에서의 변화 부분까지 우리가 분명히 좀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폴더블 폰으로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쪽, 게임 업종이나 컨텐츠까지 변화가 예상된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뭐 오늘장 지난밤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위축 부분, 그리고 유로존에서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노딜 블랙시트에 대한 불안감 역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오늘 우리 시장은 그다지 좀 뭐 그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수구적인 양상으로 어떤 그 시장 투자 심리의 변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중요한 것 두 가지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바로 초입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점 한 가지, 그리고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힘은 분명히 유동성의 지속 또는 유동성의 확장을 통한 경기 부양 국면이다라는 점이,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 당장은 경제 지표가 좀 불안하게 나오니까 시장 뭐 흔들릴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경기 부양책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 그러면 경기 부양책이 시작됨에 있어서 3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은 모멘텀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모멘텀은 결국은 그 신제품의 개발이랄지, 아니면 흑자로의 전환이랄지, 아니면 어떤 그 기업 이익의 개선 속도가 상당 부분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바닥권에 탈피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 개선에 대한 주가 모멘텀으로 연결될 가능성,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 너무도 이제 그 명확합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지속이 된다라면 당연히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고성장 기술주들,
결국 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동성이 지속되는 한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관련주와 미래 먹거리 산업. 그러면 이제 최근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자동차 업종과도 일정 부분 교집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인공지능이랄지 자율주행 자동차랄지. 물론 당장의 이야기는 아니고 먼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로 시장 변화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을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 아울러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가 디플레이션 우려로 코스피 시장의 상승폭은 제한이 됐습니다. 일단 9월 소비자 물가가 2018년 같은 달보다 0.4% 하락을 했는데요.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5년 이후로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통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여러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물가 하락에 대한 이런 고민을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9월 우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저성장을 우려하면서도 아직은 디플레이션 수준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우리 경제의 이런 잠재 성장률을 감안할 때 무작정 미뤄둘 이슈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선제적으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나 이런 통화 정책이 지금 현재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직은 정부 쪽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3, 4년 지속이 되면 디플레이션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쪽에서는 올해 말 또는 적어도 내년 초 정도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다른 주요국의 이런 물가 하락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속 시기와 하락폭이 디플레이션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게 정말 디플레이션이 안 될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지표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고는 장기적으로 가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데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문가들도 대부분 아직까지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좀 낮다라고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역시 경기 불안이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 3, 4년간은 이어질 경우를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부족해서 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서비스 물가는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10월과 11월 들어서면서 물가도 플러스로 갈 수가 있어서 내년 물가 상승률은 0.5% 정도 안팎의 낮은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요가 계속 부진하면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앞으로 3, 4년 후에는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가장 많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재정정책이나 이런 통화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고 있는 데다 지금 현재 GDP 디플레이터가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여기에 뭐 물가지표의 바탕이 되는 소비자나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미 마이너스로 기록해서 사실상 디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조금 적극적인 이런 정책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조금 심각하게 여기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놔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 이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정부가 의료용 대마초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관련된 업종들도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우선은 단기적인 모멘텀이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슈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대마초 업계에 대한 이런 규제 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에 어제 뉴프라이드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카이스트와 의료용 대마 연구 결과 이런 치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아주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실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가 대마초 관련 이런 규제 풀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전 세계 대마초 최대 시장으로 알려진 미국이 현재 전체 52개 주에서 33개 주가 의료용 이런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겠고, 또 수도인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11개 주의 경우 기호용을 이런 포함한 전면 합법화가 통과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하원은 이런 대마초가 합법인 주에서 관련 사업체의 은행 거래 서비스 제공을 허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고요. 해당 법인은 민주당은 만장일치, 공화당은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서 전체 75% 이상의 찬성률로 통과가 됐습니다. 현지에서 이런 합법 대마초 이런 사업을 추진 중인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 최근 대마초 이런 농축액 추출 시설을 인수를 위해서 MOU를 완료를 했고요. 현재 생산을 위해서 테스트 중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연간 이런 최대한 이런 가능한 게 한 1만 리터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세로 환산을 하면 하나로 한 48에서 한 60억 정도에 달하는 이런 농축액 생산이 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테스트 생산이 끝나는 대로 내달 초에는 대마초 농축 시설의 이런 인수 절차를 완료하고 연내 상품 출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카이스트와 이런 손을 잡고 의료용 대마의 이런 화학 물질, 이런 카나비노이드 이런 활용을 통해서 연구 개발 투자에 나선 바 있습니다. 실제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이런 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의료용으로 대마를 주 사업으로 하는 이런 회사로 좀 커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렇지만 주가의 흐름은 아마도 단기적인 흐름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 확률이 좀 커 보이지 않나, 변동성이 좀 커질 거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한 달간의 각 업종의 대장주의 상승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과대하게 낙폭됐기 때문일까요? 관련된 이 업종과 이 종목들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달간 상승장에서 업종 1위 종목의 어떻게 보면 강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식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사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그래도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결국은 업종 1위 종목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증시의 방향성이 좀 많이 모호해지면서 시장 지위가 높은 종목들로 수요가 많이 집중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종 1위 업체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난달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가가 44,000원에서 49,000원이 넘는 11% 넘게 상승을 했고요.
같은 기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6.2% 정도가 올라서 삼성전자 상승률이 하이닉스보다 거의 2배가량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업종 1위인 상승률이 좀 높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한 달간 12%를 상승해서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을 등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야기해드리겠고, 또 인터넷 업계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딱 양분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네이버가 더 크게 웃었다라는 겁니다. 네이버가 같은 기간에 7% 정도 올랐지만 카카오는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이런 재료를 공유하는 동일한 업종에서 업체마다 주가 상승폭이 조금 달라지는 것은 우선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미래 가치에 대한 시장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랐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주가 방향이 좀 많이 갈렸던 것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드레십 두 척에 대한 이런 계약 취소 영향이 있었고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이런 우려가 조금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내년 IMO 2020 시행에 따라서 LNG선, 발주선 이런에 대한 얘기가 좀 긍정적으로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많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 달간 기관과 외국인의 대형주 사냥에 대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면서 대형주 대장주에 대한 이런 매수폭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대외 변수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대형주 중심으로의 시장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체적으로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자, 우선은 미국 시장이 좀 어제 조금 많은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었던 거 우리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지금 현재 MSCI 한국 지수 ETF 같은 경우는 0.53% 정도, 그리고 신흥국 ETF는 0.71% 정도 하락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폭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될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한국 수출과 상관관계가 좀 높은 이런 이제 신규 주문이 전월에 이어서 47.3을 기록하면서 기준선을 계속해서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나라의 미국의 어떻게 보면 수출 부진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진 점은 우리나라 오늘은 조금 투자 심리를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더 나아가서 홍콩 시위가 격화되면서 중국발 이런 정치 불확실성이 좀 높아진 점도 조금 부담으로 나설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마이크로칩 테크를 비롯해서 일부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투자 의견이 상향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 주식들이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의 오늘 하락을 제한할 수 있는 전망으로 나타나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장 큰 이런 수급의 주체는 연기금인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엊그제 하루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매수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해 보이는 여러분들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들어서 이제는 실적 발표 시즌이 개막이 됐다라는 거, 원래 삼성전자 실적이 다음 주 중반 정도에 아마 발표될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을 실적으로 해서 실적 발표 종목들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종목들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이런 업종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어떻게 보면 5G 관련된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태풍 미탁이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하는 시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로 보고 있는데요. 경로를 보면 현재는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지만 오늘 오후 3시쯤엔 서귀포 부근 해상으로 진입하겠고요. 저녁 9시 무렵에는 목포 부근 해상으로까지 바짝 올라오겠습니다. 이후 내일 새벽 목포 육상으로 진입, 오전 중에는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각 현재 하늘 상황을 보시면요. 태풍 앞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 하늘이 흐린 모습이고요.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8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비양을 살펴보면 남부와 제주, 강원 영동에 100에서 300, 많은 곳은 500mm 이상, 충청도는 80에서 150, 중부지방에는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 동해안에는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오겠고요. 국지적으로 100mm 안팎의 폭우가 퍼붓기도 하겠습니다. 바람도 문제입니다. 제주도와 도서 지역 대부분 해안으로 최대 160에서 18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55에서 110km의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서해상으로 최고 7m, 남해상으로는 최고 9m의 높은 파도가 치겠습니다. 여기에 만조 시기까지 겹치면 해일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막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태풍 행동 요령을 잘 따라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 오후부터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 23도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동안 속초와 강릉 23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와 대구, 부산 24도, 전주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바람은 내일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중북부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